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는 저는 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이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빛나는 2025년을 위해서 24년도 저랑 어떻게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지 리얼 영어 연간 커리큘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누군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 안내를 좀 드리자면,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처음 강의를 EBS 그리고 강남 인강에서 온라인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인강 최적화 강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곳에서 수능 강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모두의 공무원이라는 사이트에서 공무원 영어를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저의 양력을 굳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저는 대한민국 모든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 스펙트럼이 가장 넓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중학생부터 그리고 아예 전공자들까지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왔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못하더라도 제 스펙트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은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진짜 영어를 너무 못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가 정말 영어를 못하는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이 영어계의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오면서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열과 함께하는 편입영어, 이열이 보는 편입영어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편입을 많이 알아보시고 또 문제들을 한번 접해 보셨다 그러면 나도 편입영어 잘 아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편입영어가 대체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열이 보는 편입영어는 대체 어떤 것인가,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 수험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의 강의는 수능, 공시, 편입 다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과 이 시험과 이 시험이 똑같은 영역인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접근하는지를 사실은 굉장히 잘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향성이 집중이 안 되거나 아니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어떤 시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수능이라는 시험도 공시도 편입도 다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됐죠? 그런데 방향성이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수능을 보셨을 텐데 수능에서 문법은 한 문제가 나오죠. 수능의 문법 한 문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법을 정말 막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보통 수능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단순한 문법 그리고 해석과 관련된 구문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죠. 자, 그리고 공시는요, 문법이요 굉장히 넓습니다. 공시의 특징은 문법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문법책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넓은 영역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편입은요? 편입도 문법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출제되는 폭은 공무원에 비해서 많이 좁아요. 자, 그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시는요, 넓고 얕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돌려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편입은요, 물론 편입의 문법이 좁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나옵니다.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만 편입의 문법은 공시보다는 좁고요. 그리고 문제는 출제되는 깊이가 좀 더 깊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휘는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 중에 편입 어휘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편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법과 어휘가 조금 과장하면 저는 한 90% 정도다 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잖아. 에? 무슨 소리예요? 문법이나 어휘보다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문법 문제의 문항수가 학교마다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난이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법을 피하고 싶다, 좀 덜 하고 싶다, 그래도 논리나 독해에서 고득점을 가져간다. 그러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가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 자, 요 독해 한번 볼게요. 요건 잠깐 하고 이렇게 남겨놔. 다시 돌아올게. 자, 독해를 볼 때요. 수능은 독해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편입보다 조금 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난이도에 비해서 그 지문 안에서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항수가 적습니다. 수능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어떻게 큰 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서 정확한 답을 찾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은요, 이 독해 지문 안에 어휘 풀이 편입보다 많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수능 지문이 더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잘 정제된 글이 수능에서는 출제됩니다. 근데 편입은요, 독해 지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해 지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어를 외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정교하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교한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건요, 사실은 문법과 어휘의 바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요게 베이스가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내 생각은 그런데 또 타협할 수 있어. 알았죠? 그치만 문법과 어휘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물론 논리와 독해 배점도 크고 많이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이 기본이 없는 상황에서 논리와 독해 전술과 전략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과 편입의 문법의 차이, 독해의 차이, 공시와 편입의 문법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얼만큼 잘 잡아서 여기에 얼만큼 잘 녹이고 적용을 해낼 것이냐, 요게 우리 관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열영어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대체 뭐냐? 이열영어의 강점 대체 뭐냐? 네. 제가 뭐 스펙트럼이 제일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강사분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것도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 정말 훌륭한 교수님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부 다 저보다 어렸을 때 영어를 잘했을 거예요. 저는요,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영어였고 정말 영어를 너무너무 못하고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제 가정사니까 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빼고 형제가 3명이 더 있어요. 근데 저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공부를 했고, 형제들은 뭐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사는 입장에서 원어민들을 형제로 두고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원어민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원어민한테 배울 수 있잖아.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원어민한테 막 물어봅니다. 그럼 원어민들은요, 너무 당연하게 설명을 합니다. 답이 왜 3번이야? 그럼 그냥 3번이야. 4번 왜 안 돼? 4번은 좀 웃기잖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영어 강사로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건 당연해예요. 제 수업에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진짜 영어를 너무 못한다 그래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그 얘기 못 들으실 거예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라는 얘기 듣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 당연하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확실한 실력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제일 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나의 강점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요, 이 김영 편입에서 저의 포지션은 온라인 강사입니다. 인강 강사예요. 저는 현장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앞에서 저를 클릭하셔서 보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 카메라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매일 카메라 앞에 서면서 강의를 찍으면서 나는 누구를 생각할까? 너야. 내 수업을 듣고 있는 너라고.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김영편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친근하게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어떤 요구에 대응하는 강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김영편입의 온라인 강사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수강생이 너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내 수강생은 너뿐이야. 그런 제가 누구한테 신경을 쓰겠습니까? 너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령의 어마어마한 강점, 내 선생님이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나는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장 싫어하던 거가 이건 당연해, 그리고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라는 그런 이해 안 되는 설명들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강의를 10년 넘게 했는데 제 강의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런 말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다? 니네가 맞춰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아니야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죠? 쉽지 않아요. 왜요? 이게 다 나이 지긋이 드신 교수님들이, 그렇잖아? 이게 누가 못 알아듣는다는데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수강생이 너 한 명이야. 수강생이 너야. 그러는데 너가 모르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열영어 선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정말 못 해봤는데 정말 잘해. 그쵸?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있어요. 여러분만 보고 강의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강의를 진행해요. 얼마나 좋아. 안 할 이유가 좀 없지 않을까?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이열영어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1, 2월, 3, 4월, 5, 6월, 7, 8월, 그리고 파이널 9월, 12월 이렇게 보시기 좋게 시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문법, 독해, 논리, 기출 특강, 특강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너무 잘해. 그러면 저는 좀 더 빨리 해야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좀 많이 힘들어해.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특강들로 계속 보강을 해드리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커리는 어디까지나 제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게 무조건 확정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상황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예요. 알았죠? 자, 그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는 1, 2월에 요 기초 그리고 눈 만들기. 여기 눈 만들기. 요게 요렇게. 자, 눈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는 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뭘로 할까요? 모나리자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모나리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나리자를 봤을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쵸? 여러분의 눈으로 모나리자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모나리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터틀넥이야? 아니면 라운드야? 브이넥이야? 오픈 숄더야? 만약에 이걸 안다면 여러분은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여러분은 눈이 있지만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해 줘야 돼요.
자, 모나리자가요. 뒤에 배경은 어떨까요? 단색일까요? 투톤일까요? 자, 뒤에 배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색깔일까요? 아니면 막 사람들도 있고 막 길도 있고 막 그럴까요?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은 눈이 있는 거고, 이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눈이 있는데 눈이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헤어스타일은요? 이렇게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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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러면 눈이 있는 거야. 이제 그만할 거야. 자, 여러분, 눈이 있는 사람과 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있는 사람은 한 번에 봤을 때 그 안에서 많은 정보량을 가져가요. 눈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볼 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갑니다. 회독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눈이 있냐 없냐가 여러분의 공부한 그 시간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 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미 강의를 잠깐 멈춰놓고 모나리자를 찾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끝나면 바로 전부 다 모나리자 검색할 거야. 자, 근데 모나리자 검색하면 이제 제가 물어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어요? 머리 모양이 어떤지, 옷이 어떤지, 그리고 뒤에 배경이 어떤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은 원래 모나리자 그러면 뭐만 알았어요? 눈썹이 없댄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짧게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모나리자라는 그림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깊이 있게 깨달았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진짜 수업을 들었더니 내가 문제 풀면 동그라미가 느네 라는 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것도 정말 빠르게.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요 눈 만들기. 저는 여러분의 눈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눈 만들기에서 중요한 게 이 문법에서는 저는 문법을 독시문이라고 정했어요. 독시문이 뭐냐면 독해가 시작되는 문법이에요. 아까 문법 어휘 비중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잖아요. 왜요? 문법과 어휘 베이스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논리와 독해의 고득점, 그리고 공부를 한 거에 비해서 가장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법은요, 저의 문법은 당연히 문법 문제 맞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 설정 자체가 정교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법이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당연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독해가 시작되는 문법입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너무 중요하지? 됐죠? 그 다음에 독해하고 논리는 독해 역습, 논리 역습. 연습 아니야, 오타 아니야. 네. 저 역습이라는 개념은요, 제가 짧지 않은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 역습 개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역습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몇 % 정도 알면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 한 20% 정도 알면 나 이제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네. 근데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수업을 듣는다 한들 여러분들이 정말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몇 %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20%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5회독은 해야 뭐가 보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역습이라는 말은 제가 정말 내가 하나 물어볼게. 내가 학생들을 믿을까요? 의심할까요? 그게 너 말이야. 내가 너 의심할 것 같아? 믿을 것 같아? 네. 진짜 미안한데 저는 진짜 여러분을 우주 끝까지 의심할 거예요. 알겠죠? 오, 교수님 너 어떻게 그래요? 나만 보고 수업하겠다더니 어떻게 안 믿어? 잘 봐. 내가 너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이거 알죠? 난 널 믿어. 이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요, 좋은 선생님의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학생, 제자의 그 능력치를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선생님 말고는 의심해 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심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의심해요. 그래서 정말 알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정말
꼼꼼하게 챙겨놓은 게 역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독해 역습, 논리 역습. 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독해 역습은요, 1, 2월, 3, 4월에는 해석과 구문에 집중되어 있어요. 해석과 구문의 차이가 뭐냐? 그건 이제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냥 읽을 수 있는 문장은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구문은 복잡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개는 해석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 뒤에서는 이제 유형과 실전을 문제풀이로 완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어쨌건 독해 포인트는 전반부에는 해석과 구문으로 여기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들이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들을 먼저 다루면서 여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건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 강의 한 강의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로 해석이 느네, 내가 진짜 실력이 느네라는 걸 분명히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보통 이런 거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내가 진짜 내 수업이 진짜 대한민국 최고야. 그건 강사로서 당연한 덕목입니다. 그쵸? 왜냐면 내가 내 수업에 자신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건 나는 진짜 내가 탑이야. 대한민국 최고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알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진짜 이열 선생, 이열 교수님의 강의는 진짜 최고다. 진짜 상상 이상이다.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는다라는 말은 나보다 네가 해야 돼. 시키는 게 아니야. 알았죠? 네가 하도록 만들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독해 역습은 해석, 여러분이 정말 빠르게 글이 읽힌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논리 역습, 뭐 1.0, 2.0은요. 제일 중요한 게 글 읽는 법을 몰라요. 우리가. 글 읽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글 읽기. 그 다음에 근거 찾기,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근거 찾기 연습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냥. 웃긴 게 아니고 재미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게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출제 연습이랑 문제 연습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문장을 줄 거예요. 글을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니 여기에는 어떤 논리성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문제는 어디에 출제할 수 있겠다를 직접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빨라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내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출제자가 이래서 문제를 냈구나가 보여요. 잘 안 와닿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저는 고등학교 때 밴드부였었거든요. 뭐 했을 것 같아? 저는 덩치가 좀 커가지고 기타는 잡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크기가 맞는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자, 근데 베이스 기타를 배우기 전에는 노래를 들을 때 베이스 소리를 하나도 못 들었거든. 근데 베이스를 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무슨 노래를 듣든 제일 먼저 베이스 소리만 들려요.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베이스 소리만 들려. 왜요? 내가 쳐봤거든. 아마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건반 치는 사람이요, 노래 들을 때 건반 소리만 들립니다. 기타 치는 사람이요, 노래 들으면 기타 소리만 크게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접 여러분이 문제를 내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논리 역습 그리고 심화, 실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은 정말 확실히 알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부분은 진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 3, 4월이에요. 3, 4월의 포인트는 마음 잡기라고 해놨거든요. 왜 마음을 잡으라고 할까? 3월달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애들이 학교를 갑니다. 그죠? 네. 여러분도 학교를 갈 수 있고 아니면 주위에 학교를 가는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3월부터 이게 대학 학사 일정이 시작이 되면 우리 마음이 되게 편하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엄청 부담스럽고 힘들어질까요? 부담스럽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때. 됐죠? 네. 그때 여러분 마음을 잡아야 돼요. 왜요? 이때 무너져 버리면 끝인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때 무너져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봐봐. 힘든 사람한테 힘들어 하지 마.
라고 말하면 그래? 그러고 안 힘들어질 수가 있나요? 아니죠. 힘든 사람한테 힘들어하지 마. 그게 세상 무슨 위로야. 그게 무슨 격려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든 사람이 안 힘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내가 힘든 것보다 더 좋고 더 확실한 보상이 있을 때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요때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가 실력이 늘어야 돼. 스스로 실력이 늘어서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되고 있다. 내가 분명히 많이 성장했다. 내가 점수가 나오고 있다. 나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의들은요. 전부 다 그냥 듣자마자 동그라미가 늘 거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여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죠, 강의를.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걸로는 마음 못 잡습니다. 아시겠어요? 실력이 는다라는 확신과 내가 정말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그거 하나만 요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5, 6월은 좀 편할까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정말 힘들어요.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 이게 그냥 조금 힘들까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정말 수업 듣는 것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이 컬이 따라가기도 너무 힘들고 막 괴로워 죽어요. 근데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옛말에 우리 조상님들이 연말을 했어요. 이게 하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되게 평탄하고 편안한 길을 걷게 할까요? 아니면 정말 흙밭에 구르고 돌밭에 굴러서 막 깨지고 까지고 마음이 찢어지게 만들까요? 당연히 마음이 찢어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기가요. 사실은 여러분을 완성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여기서 실력을 만들어서 그걸 다져가는 사람한테만. 아니 여러분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잖아요. 그럼 그 밝은 미래로 가는 길에 마음이 편하겠냐고? 아니죠. 하늘이 여러분을 들어서 진흙탕에 굴리고 그 마음을 찢어지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거를 버텨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랑 같이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끌어드릴게요. 알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동그라미가 많아야 돼. 문제만 풀었다 하면 막 그냥 우수수수 이러면 안 돼. 이때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요. 근데 교수님, 아니 꼴랑 지금 1, 2, 3, 4월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동그라미가 많이 나와요? 쉬운 문제 내려고 그러죠? 아니야. 여기 심화 과정이야.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동그라미가 막 나올까요? 사실 커리가 요 정도 들었으면 웬만한 기출 문제가 풀립니다. 웬만한 실전 문제가 풀려요. 아시겠어요? 네. 물론 제가 말하는 건 합격에 근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벽한 합격으로 가려면 여기 실전을 해야 되겠지. 근데 요 심화에서 여러분들은 웬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 동그라미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들 거야. 그 얘기는 뭐다? 나는 커리가 짧다.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많이 경험할 거야. 독해, 논리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을 하시면 여기서 동그라미가 늘어날 거야. 그러면 합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예요. 요때 마음 제일 힘들 때 있지. 요때가 제일 중요해. 기본기, 완성, 그리고 다지기, 버티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잘하려면 여기가 잘 돼 있어야겠죠. 눈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어요. 그냥 힘들 때마다 얘기하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7, 8월이 되면 굳히고 탐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면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만큼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가 보이겠죠. 근데 제가 또 뭐야? 상상 이상의 예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면 이때쯤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가 조금 더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생각보다 빨리 실력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찾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내가 어딜 써야 되지? 그죠?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실전 문제들 완성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9월, 12월에는 이제 파이널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스페셜 기획 특강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요 강의는 지금 오픈돼 있죠? 그쵸? 네, 요 강의는 여러분들
제 이 소개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는 이미 완강돼서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 강의는 꼭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해봐. 1시간에 끝내는 80% 편입 문법이래. 좀 네이밍이 좀 사기 같잖아. 그쵸? 좀 사기 같은 네이밍이야.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국내 압도적 1위 최대 플랫폼인 김영 편입에 그것도 처음 런칭한 강사가 1시간에 끝나는 80% 문법이라는 타이틀을 걸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볼까? 조금 볼까? 당연히 한 번씩 눌러보겠죠? 여러분들 꼭 보세요. 자, 근데 그랬을 때 1시간이 딱 지난 후에 이 뭐야 사기였잖아 라는 게 드러난다 그러면 아니 100만 안티가 생길 텐데 그런 짓을 하겠니? 상식적으로 자신이 없으면 저런 워딩을 걸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안 믿어질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초가 없건 뭐 어쨌건 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1시간만 다 줘봐. 그러면 내가 진짜 이만큼 해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하는 게 맞겠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투자는 1시간이야. 근데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아?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걸 해준다면 믿고 따라갈 이유가 너무 충분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요거는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문법, 단어 몰라도 해석되는 해석이론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에는 워크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이 이제 강의들이 강의 컨텐츠들, 워크북 컨텐츠들이 제공이 될 텐데 이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많이 풀면서 정말 확실하게 알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용될 거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강생 전용 사실 인강생밖에 없으니까 인강생 전용이면 제 모든 수험생 전용이죠. 리얼 학습 클리닉 이렇게 돼 있는데 네이버 카페에 2열의 영어마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나 또 저랑 인사도 나눌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학습 질문이나 이제 학습 자료들은 이제 김영편입 교수 카페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스터디 인증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어떻게 받고 남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약속 및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사실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죠? 안 그러면 이미 끄고 나갔겠죠. 에이, 별로네? 그러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 그 경험상 제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은 수업을 듣다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어떤 영어의 본질이라는 거에 좀 접근을 해요. 저는 시험에 딱 맞는 것만 가르치긴 하는데 어쩌겠어. 모든 시험들이 밑에 있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영어의 본질이라는 거에 재미를 느낍니다. 제 수업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막 개그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자체가 좀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수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그렇고 제 수험생들이 자꾸 커리큘럼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험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 커리큘럼 여기까지만 하는데 더 어려운 걸 보고 싶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런 외국 글들 막 열심히 찾아 읽고 막 이런 거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높아심이 하는 말이지만 제가 주는 자료, 제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금방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제 커리큘럼 벗어나지 마시고 그다음에 약속할 거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난 꼭 편입을 하고 말겠어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게는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굳은 의지를 가지게는 못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지가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컨텐츠와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이 수험 생활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할 수는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일단 진짜 재밌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알거든요. 그 계단을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다가와 주신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컨텐츠로 여러분들 행복한 수험생활 그리고 안정적인 합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제 약속이에요. 의지는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약속이고요. POC는 Point of Contact, 연락처라는 얘기인데 연락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뭐 다 하잖아요. 제 이름이 이열이니까 리얼이고요. 언더바에 제 MBTI가 INTP예요. 그래서 리얼 INTP 치시면 이제 제가 나오는데 저는 100% 마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팔로우 하시면 제가 마팔, 물론 수강생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모르는 사람을 마팔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강생이다 하면 제가 100% 마팔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뭐 하는 짓이냐 이럴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막 폭풍 하트를 막 찍을 거고 그럴 거예요. 네, 염탐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시태그 이열영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열영어를 아예 팔로우를 해버려. 이열영어를 팔로우 하시면 제 수험생들, 제 수강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진짜 치열하게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공부한 거에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교수 카페를 통해서 수강 후기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많이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빛나는 25년을 위해서 리얼 영어 24년도 커리큘럼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만났을 때 그때는 되게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랬는데 나중에 볼수록 이 사람이 진짜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저의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항상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 상상 이상의 리얼 영어. 여러분들이 인강 강사, 인강 편입 영어 강사에게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상의 결과와 그리고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합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원하시는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 3배 정도 열심히 살지 않을까,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릴게요. 저는 이열입니다.